일단 회사 소개 먼저 좀 드릴게요. 하우니코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코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무코타와 하우니코가 벌써 한 20년 됐네요. 크레인 시장에 나온 지. 일본의 그 오사카에 있는 프로텍스 재팬이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설립이 되어 있고 아스타 공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하우니코가 원래 본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색깔을 좀 첨가합니다. 파파라고 하는 보라색, 그리고 1번의 색소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좀 넣어가지고 그거는 그 대한민국 시장에 오면 직판으로 나왔어요. 하우니코는 좀 늦게 출발했죠. 한국 시장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직판 시장을 다 이미 무코타가 점유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랬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대리점인데요. 대리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벌써 그 크린 시장을 보시면 두 가지 시장인데요. 뭐냐면 얘는 반응형 트리트먼트라 해가지고요. 고객님한테 유수분 단백질 이렇게 넣어줬다가 빼내주는 건데 이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디메치품, 실리콘 성분 있죠.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뭐냐면은요, 좀 모발이 좀 힘이 있고 텐션이 있어야지만 크리닉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부드러워야 돼요. 크리닉하면 나 얼마나 가야 되지? 2주? 3주? 많게는 한 달까지? 그럼 여기에 뭘 넣기 시작할까요? 실리콘이 엄청 들어가요. 나중에 원크리닉도 나오잖아. 한 방에 그냥 부드러움을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디메치콘이 모발이 잔류하다 보면은요, 이게 모발이 좀 샴푸도 안 되고요, 두피에 이물질도 묻고 이러다 보면 각질, 비등, 염증도 생기고 그런 건데 이 트리트먼트 딱 두 가지입니다. 1번을 하고 헹구고 다음 처리가 되는 트리트먼트가 있는 반면에 아실 거예요. 중간 헹굼이 없는 트리트먼트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은 뭘까요? 무겁기 때문에 헹구는 거예요. 중간 헹굼 없는 트리트먼트는 왜 헹구지 않을까요? 디메치콘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이너케어라고 그러고 얘는 아웃케어나 인아웃케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살림이나 뭐 초록마을 이런 데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라면을 먹잖아요. 맛있게 날 다음날 어때요? 얼굴 막 땡땡땡땡 붓고 막 속도 부대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살림이나 초록마을 이런 데서 라면 사드시면은 라면의 결단가도 좀 비싸요. 한 2,400원, 1,500원? 그거 먹고 자면 어떤 줄 알아요? 하나도 부대끼지가 않아요. 친환경 제품 많이 먹잖아요. 유기농처럼. 얘네들도 급수가 좀 있어요. 실리콘 베이스에. 그래서 얘는 1번하고 헹구는 트리트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페라베라고 하는 트리트먼트가 있었는데요. 가격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회사채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은 안 되겠다. 이 고급 살롱들을 좀 클리닉 시장을 좀 잘 가격을 좀 지켜주고 앞으로 시장 속도 좀 밝게 나가자 해서 트리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트리통이라고 하는 뜻은 트리트먼트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트리통이에요. 2.5리터로 나와서 쓰는 거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잘 쓰실 수 있어요.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샴푸, 그리고 수분, 단백질, 유분, 트리트먼트. 샴푸하고 1번하고 헹구고 2번 뿌리고 3번 바르고 리스트 들어가고 깨끗이 헹구고 트리트먼트인데 얘는 조금 바뀌었어요. 메뉴가 샴푸가 2번 들어갔어요. 자, 첫 번째 샴푸 먼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샴푸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뭘까요? 계면활성제. 우리가 흔히 마트 같은 데서 사는 건 뭐라고 그러죠? 합성수지 계면. 걔네들은 좀 세정력이 강해요. 근데 장점은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럼 모발 유형을 보면은, 두피 유형을 보면은 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중건성도 있잖아요. 지성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정이 되고 깨끗하니까. 근데 건성이나 약간 중건성 이런 부분 해가 되겠죠. 합성수지 계면활성제들은 퐁퐁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삼겹살 먹고 한 번에 싹 씻어 내려갈 때 깨끗이 좀 헹궈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위에서부터 이제 가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합성수지 계면활성제 위에가 뭘까요? 아미노산 계열의 계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미노산 계열의 계면활성제에서부터는 아토피나 피부 염증이 상당히 유용해요. 예민하신 분들 딱 보면 간지러워 애들 막 그러거든요. 따끔거려. 아미노산 계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 위에가 뭔지 아시죠? 실크 계열의 계면활성. 그래서 얘는 실크 PPT 샴푸예요. 그래서 얘는요 샴푸의 기능이 아니라 모발이 손상된 거를 자가수복해서 알아서 고쳐내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우니코 샴푸는 두피에 얹혀서 거품을 내시는 게 아니라 모발 끝서부터 들어가셔서 두피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건강모입니다.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건강모, 그러니까 손상모잖아요. 그러면 건강모는 18MEA가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튕겨내요. 발수성이라는. 얘는 소수성이잖아요. 물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손상된 부분은 여기 뿌리 쪽이 아니라 바깥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샴푸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번 딱 젖은 다음에 모발 끝서부터 바르시고 거품을 가지고 두피까지 올라가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세정도 역할을 하고요.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모발에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상된 모발은요, 탈색 모발들은 양이온이 있을까요?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까요? 맞아요.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발이 부드러운 거예요. 양이온은 뭐예요? 모발의 힘인 거예요. 탈색 모발들은 탈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발이 힘은 없고 부드러움만 갖고 있죠. 샴푸 하실 때 어때요? 하고 나서 모발을 건조할 때 안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요, 트리트먼트가 신기하게 다 양이온이에요. 얘는. 그래서 시술하실 때 잘 하시면 상관없는데 잘못하시면 어때요? 모발이 무겁거나 떡지게 되는 발생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이 샴푸의 기능은 뭘 하냐면 이 PPT 샴푸는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혹시 만약에 고객님 오셨는데요, 막 집에서 샴푸 잘 안 하시고 2, 3일 동안 겨울철에 머리도 안 감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PPT 샴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죠. 그럴 때 고객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주도 오실 때 미용수 충분히 적셔주시고 일반 샴푸, 좀 세정력 있는 샴푸로 가볍게 에멀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PPT 샴푸 들어가면은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퓨리파잉이나 좀 이렇게 철 안에 금속물질 제거하는 제로 샴푸나 이런 것들을 먼저 써주시고 PPT 샴푸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왜냐?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그 다음 내가 유수분 단백질을 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죠. 끝서부터 올라가서 두피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빛 있어요. 빛. 샴푸를 하고 나서 핸들링한 5분 투자한 것보다 빛이 3번 하면은요, 흡수 속도가 정말 달라져요. 옛날에 그거 알아요? 이영애가 선전했던 그 리파 캐럿 이렇게 막 업된 그게 그 리파 캐럿이 주 원료가 크롬이에요. 크롬. 이 크롬이라고 하는 빛이 있어요. 이거 크롬인데요. 딱 보시면은 되게 무거울 것 같잖아요. 되게 가벼워요. 가볍죠? 아마 손? 네. 드렸습니다. 크리닉 빛이에요. 이것도 크림. 근데 얘는 장점이 뭐냐면요. 이 크롬 빛이라고 하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 세균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살균 소독기 이런 데다 안 놔두셔도 돼요. 이렇게 쓰시는 건데 요 뒤에는 이렇게 남이라고 그래요. 파도 모양이잖아요. 이 혈액순환 촉진 두피 들어가. 그리고 끝에 이 40년 된 일본 장인이 이 플라스틱에다가 도금을 얹힌 거예요. 이렇게 손수. 그래서 끝에 가공처리 다 해놔서 두피가 예민하신 분도 누르고 빗질 하셔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빛들도 같이 크림하고 같이 쓸 거예요. 그랬을 때 효과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럼 샴푸 진행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번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트리트먼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하고 헹군 트리트먼트가 있고 중간 헹굼이 없는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요 1번하고 헹구는 트리트먼트에서 무거운 이유가 이 1번 때문에 트리트먼트 많이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왜 떡졌을까요? 왜 무거울까요? 뭔가 시술이 잘못됐겠죠. 그 중에 이유가 뭘까요?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샴푸하고 나는데 이렇게 히터가 가동되니까 모발이 막 건조해지잖아요. 타올 들어가 있는데 크림 타입이 발라지니까 얘가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막 물을 막 킵을 하기 시작해요. 막 먹어대요. 갈증 느끼는 것처럼 수분 막 뿌려주셔요. 그리고 깨끗이 안 해먹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열 처리하셨어요. 얘는 열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열 처리는 건열이 있고 수별이 있잖아요. 건열을 절대 지향하지 않고요. 수별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도포했었을 때 자꾸 건조해지면 자꾸 그 에어라파 있잖아요. 물스프를 계속 뿌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은 이 트리트먼트 사용하는 데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크림 교육 요거 한 번만 받으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안 받으셔도 돼요. 모발의 유수분 단백질, 라멜라 이쪽이죠. 그런 건데 근데 이 판매율을 보니까 요 1번이 제일 많이 장난하더라고요. 화학 시술할 때 같이 써서 그럼 화학 시술할 때 어떻게 쓰냐면은 얘는 수분입니다. MMF 보습인자라고 해서 킵을 해요. 모발에 탄력과 부드러움을 주는 건데 얘는 전처리할 때 너무 좋아요. 자, 그럼 고객님이 방문했는데 저 같은 남자 고객님이 방문했어요. 파마하고 크리니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세정 샴푸하고 PPT 샴푸 들어간 다음에 샴푸실에서 이거 1번을 발라요. 짠 다음에 빛을 들어가고 한 3분에서 5분 망치보고요. 그냥 깨끗이 헹구시고 1액 바르고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파마 되게 잘 나와요. 탄력이 있어요, 확실히.
가늘고 힘이 없으신 어머니 모발들 있잖아요. 되게 잘 나와요. 열 처리 30분 할 거 15분만 하셔도 탄력 있게 잘 나와요. 약속 드릴게요. 이거 한 10년 넘게 썼어요. 남자 고객님들한테 많이 써봤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발 손상도 많이 데미지 줄여드려요. 그래서 열에 대한 데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일반 펌 할 때 전처리 써주시면 되고, 염색할 때는요 이 믹스하시면 돼요. 약하고 일제하고 뭐 일제 마모니아 들어가고 이제 산화제 들어가서 만약 믹스 비율이 30g이면 얘는 10% 믹스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펌프 있잖아요. 한 펌프 쫙 짜시면 3g 나오거든요. 10%면은 30g 넣으면 얘는 몇 펌프? 한 펌프 믹스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결과치는요 두피가 따끔거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색깔 톤업이나 톤다운, 톤업도 다 지장 없거든요. 컬러도 잘 나오고. 염색하실 때 믹스, 일반 펌 할 때는 전처리, 그리고 열펌 할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열펌 할 때는 연화 보기 전에 전처리, 연화 보고 나서 중간 처리도 돼요. 근데 연화 보기 전에 전처리가 들어가고 연화를 보시면 장단점이 생깁니다. 장점은 뭘까요? 과연화가 안 돼요. 단점이 뭘까요? 연화 좀 더뎌요. 왜냐 보호막 씌워놨으니까. 그럴 때는 극손상 볼 때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샴푸실에 샴푸 진행하고 얘를 바르고 방치를 보지 않고 빗질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부드러웠다 싶을 때 깨끗이 해고 나오신 다음에 연화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모발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연화를 먼저 보고 샴푸실에서 에멀전을 하고 얘가 중간 처리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도포하시고 나서 한 5분 방치 보고 깨끗이 해고 나오신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1번의 활용성은요, 그래서 일반 펌 하실 때, 염색하실 때, 열펌 하실 때 전처리 중간 처리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퀵 트리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5종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퀵 트리 이 5종이 만약에 10만 원을 받고 계시다 이러면은 퀵 트리트먼트는 샴푸하고 유지료 한 일주일 가요. 이렇게 넣어주면 4만 원, 5만 원인데 예를 들자면 골프 들어가셔서 참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샴푸 진행했죠? 모발에 수분 넣어줬죠? 그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온 다음에 이 단백질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이름을 조금 달리 했어요. 텍스처 질감 컨트롤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알코올에다가 모발에 단백질을 넣었는데요.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공법이. 그래서 케라틴 PPT인데요. 얘를 많이 뿌리면요, 모발에 볼륨이 좀 많이 살아요. 얘를 조금 뿌리면 좀 차분해져요. 텍스처 질감 컨트롤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고객님이 오셨는데 가늘고 힘이 없으신 고객님이 오시면 뭘 원하실까요? 볼륨 원하시죠? 그럼 얘를 많이 뿌리시고. 근데 모발이 좀 곱슬이고 좀 차분한 거 원하죠. 방방방 머리가 막 뛰어다녀.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얘를 조금 뿌리면 차분해져. 그래서 얘는 텍스처 질감 컨트롤 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얘는 염색하기 전에 전처리 하시고 얘 뿌리신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염색 들어가시면 돼요. 다 뿌리는 건 아니고 그 약간 좀 노출된 데 있잖아요. 색이 좀 빨리 빠져는 탑이나 골덴이나 사이드 이런 부분 위주로. 내부 사이드 하실 필요 없어요. 워낙 건강하니까. 수분 들어가고 단백질 들어가고 바로 그 다음에 유분 들어갑니다. 쌀결 추출물인데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깨끗해요, 느낌. 그래서 얘는 이제 후처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얘는 하고 건열하지 마시고 미스트 같이 들어가시면 참 좋아요. 미스트는 항상 짝꿍이 여기서 헤드스파 지금 저렇게 연결했잖아요. 샴푸실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샴푸실에서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앉아서 자식으로 해야지 뭔가 대접받았구나, 시술하고 있구나,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객님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끗이 헹구지 마시고 깨끗이 헹구고 PPT 샴푸를 들어가는데 왜 들어갈까요? 다 양이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까지 들어가고 미스트 하신 다음에 깨끗이 헹궈 주시고 PPT 샴푸를 잡아서 모발 끝에만 잡습니다. 잡아서 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 많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밸런스 맞춰줄게 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트리트먼트. 근데 이렇게 얘가 스파이더처럼 이렇게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얘가 발효시켜놨어요. 생발효를. 상당히 좀 실키하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전파 방향도 잘 됩니다. 근데 이 샴푸 하나의 특징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케라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약간 꾸덕꾸덕하고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요거는 진짜 사쿠라이티스 넣었어요. 벚꽃향이 있어야 돼요.
아직 샴푸 안 써보셨죠? 네. 샴푸 향 되게 좋아요. 같이 겸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반응형 트리트먼트는 워낙 뭐 한 19년, 20년 됐네요. 그래서 기본 베이직으로 쓸 수 있고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님도 오셨을 때는 뭐 퀵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뭐 3가지 제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전체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펌이나 염색, 열펌처럼 화학 시술 하실 때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